네, 안녕하십니까. 주말들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말에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네,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를 보면서 그리고 두산 엘러빌리티를 보면서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 그때부터는 수급을 꼭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고점을 찍고 이만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모든 이평이 정배열이 났고 모든 이평이 상승 추세에 돌아섰고 그런데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때쯤 네이버를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지나치게 매도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얘네들이 수익을 챙기려고 할 것이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남기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어떤 분이 네가 네이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내가 봤을 때는 11위평 지지하고 여기서 11위평 지지하고 반등하니 너는 중수밖에 되지 않는다. 두고 보자. 그런 협박성 댓글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사과드리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이런 모습까지 보시라 라는 의도였다. 이제 그렇게 사과드리고 그 영상은 내렸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급등하는 주식들 볼 때는요. 특히 대형주 외국인의 수급을 보셔야 된다. 자, 외국인이 이때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당시에 제 영상을 거의 반복하듯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반복하는 느낌으로. 네. 이때 6,900만 주, 이때 7,700만 주까지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럼 6,900만 주, 7,700만 주 매집 끝. 취득수는 860만 주. 그리고 취득가는 이건 당연히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취득가는 제가 21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요. 왜냐면 매집 기간 동안 대략 요 정도 한 21만 원대, 네, 21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상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21만 원 정도 취득을 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그쵸? 네. 그러면 7, 8만 원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도하고 있으니 현재 한 6만 원, 7만 원 정도가 평균 매도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 당시에 6,900만 주였는데 지금은 7천만 주입니다. 네, 그러면 다 팔았죠? 네.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21만 원에 사서 27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략 6만 원 정도 차익을 봤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이득이 대략 이거 5만 원만 잡아도요. 4,300억 5만 5천 원만 잡아도 거의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은 이미 5천억을 이득을 남기고 800만 주, 860만 주를 거의 전량 매도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죠. 자, 개인이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고점에서요. 자, 45만 6천 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6,470만 주, 대략 600만 주 정도를 개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평균 단가가 아마도 제 생각에 한 6만 6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말이 좀 빨라졌네요. 예. 이 정도 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한 26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요. 지금 개인이 들어와 있는 자금이 1조 5,6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수급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분명히 그때 이때 자 여기까지는 하락할 가능성 120일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저는 여기 매물대를 지지하지 못하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시라. 만약에 사시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 조회수가 꽤 되는데 좋아요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댓글이 아주 그냥 뭐 저한테 공격적인 댓글이 많이 날라와서 제가 그 당시에 영상을 바로 내렸습니다. 네, 하루 이틀 만에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가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가 현재 이런 이유 때문에 차트가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차트가 맞지 않는 것이다.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이유 때문에 차트가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수급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에 투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고 자, 지금 현재 횡보를 하는 이유 말씀드리면요. 저는 외국인들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에도 일단 그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차트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현재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매집을 했느냐? 자, 이때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 5천만 주에서 이때까지 매집 끝. 자, 1억 5천만 주에서 1억 7천만 주 대략 1,800만 주 정도 매집을 하고 얘네들의 취득가는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4만 원.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게 이때쯤이죠. 이때쯤.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계속 팔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얼마에 팔았느냐? 저는 대략 평균가액 한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만 해도 6만 4천 원이죠. 여기 6만 2천 원, 5만 9천 원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팔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이때부터 팔기 시작했고 자,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팔았으니까요. 이때까지 그렇죠. 네, 그래도 한 6만 원에 팔지 않았나. 평균 가액이요. 그리고 현재 보유 수량이 1억 5천3백만 주다. 1억 5천만 주에서 1억 5천3백만 주. 거기다 팔았죠. 얘네들이 얼마가 남았냐면요. 자, 4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고 2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지금 현재 이득이 3,600억입니다. 네이버랑 똑같이 개인 물량 보겠습니다. 개인 물량이 지금 자, 이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이게 왜 마이너스인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마이너스 1억 주 정도에서 마이너스 8,300만 주입니다. 그러면 대략 1,700만 주. 그리고 평균 매입가가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요. 대략 한 5만 원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평균 매입가가 한 5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일단은 개인이 들어와 있는 그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무려 8,500억입니다. 8,500억. 평균 매입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자, 외국인은 3,600억을 이득을 보고 거의 그 매집 물량을 팔았고, 네. 그리고 개인은 외국인이 파는 시점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8,500억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와져 있다. 저는 이게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이게 수급이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급인데 하루하루 뭐 외국인이 얼마 샀고 기관이 얼마 팔고 연기금이 얼마 들어왔고 이런 거보다는요. 저는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를 봐야 된다. 그리고 세력이 언제부터 매집을 했는지 그 상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언제부터 팔기 시작하는지 그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 상황도 봐야 되죠. 네. 자, 이 BII 지표는 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는 세력 중에 외국인만 일단 계산해 드린 겁니다. 자, 결론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네이버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개인들이 두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도 상황을 보고 얘네들의 어떤 의도가 이런 거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요, 이때 한번 기가 막히게 매도 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자, 이때 고점 바로 전에 외국인이 팔았죠? 그러면 개인이 산다. 그러면 매도 자리가 얼마 후에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 이때 팔면 아주 좋지만 이때 매도 타점 잡고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분석 정도 하고 이제 그런 두 종목이긴 한데, 자,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연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은 외국인이 사고 있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다. 언젠가는 외국인은,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외국인이 매집이 시작됐죠. 850만 주에서 지금 1470만 주다. 그러면 거의 600만 주를 매집을 했습니다. 600만 주. 그럼 평균 단가 한 4만 원 잡고요. 4력에 24. 2,400억의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요, 절대 공매도 안 합니다. 절대 공매도 안 합니다. 왜냐면은 바보죠. 공매도를 하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던질 가능성이 있느냐? 개인이 이제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주가가 상승할 때는 뭐 수급 봐야 되고 뭐 차트도 봐야 되고 하지만은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됐나요? 12분. 시간 많네요. 저는 15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 보시면요. 자, SK바이오팜이 외국인이 이때 870만 주, 855만 주. 이때부터 이때까지 얼마 안 팔았습니다. 한 20만 주 팔았죠? 그리고 보시면, 자, 이때 수량이 890만 주, 지금 수량이 850만 주. 많이 판 것 같은데, 자, 제가 외국인이 좀 물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런 고점 물량들에서 과연 단가 이렇게 샀을 때 단가가 얘네들이 얼마일지, 자, 수량은 이렇게 되지만 이때 저점에서는 그렇게 사지 않았죠. 그런데 고점에서 얘네들이 꽤 많이 샀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SK바이오팜은 외국인이 좀 물려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도 얘네들은 적절하게 890만 주에서 850만 주 얼마 팔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자, 개인도 보시면 많이 산 것 같은데, 그쵸? 네, 490만 주, 400만 주, 꼴랑 90만 주 샀다. 그렇죠? 자, 이때는 530만 주, 400만 주. 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데이터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거래가 있진 않았다. 어떤 매집이 아주 강력하진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아니죠, 고영. 네, 고영을 보시면 고영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때부터 팔았습니다. 이때 2100만 주였는데 지금 1000만 주, 이때부터 이때까지 대략 10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개인들은 이때 1700만 주에서 지금 2500만 주. 그러면 대략 1700, 2500, 한 700만 주를 샀다.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들이 일단은 떠안았다. 아니면 개인들이 매집을 많이 해놨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용이 세력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고용은 이런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좋은 거는요, 이때 1400만 주에서 지금 1000만 주죠. 이때부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는 1000만 주, 지금 1000만 주. 네,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개인이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저는 외국인들은 기다렸다가 본인들도 좀 힘을 실어서 좀 상승을 시켰다가 아마 이 정도 고점이 되면 한번 매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네. 왜냐면 외국인들은 사실은 이미 여기서 많이 손해를 봤겠죠. 그렇죠? 여기서 고점에서 사서 이때 물량을 거의 1000만 주 정도를 던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은 외국인들이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이거를 보유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물량은 아마 한번 고점에서 어차피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위에 라인의 가격일 가능성이 높으니 고점에서 거의 뭐 본전 이상을 한번 생각을 하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수급은 하루하루 보는 것이 아니고 추세를 봐야 됩니다. 추세, 외국인의 소진율 이런 거 따져보고, 그리고 복잡하면 외국인 보유 수량을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시점, 그러면 외국인은 분명히 고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조금 위에서 물려 있으니 어느 정도 자기네 본전 이상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던질 수도 있다. 나중에 차트가 좋아지면 그런 상상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딱 적당한 시간에, 네, 영상을 종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17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자, 내일은 이제 주식시장도 개장을 하고 제가 이제 방콕에서 돌아왔는데요. 방콕에 돌아왔는데 방콕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